한국이 제시한 중국해법에 한반도를 보며 포기 못할 정책이라는 미국.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반대로 미국을 가장 곤란하게 만드는 방법이 또 무엇일까요? 미국과 중국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나라에 통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기업과 개인에게도 이 공식은 전혀 들리지도 않고 작동합니다. 그것은 우호 세력을 줄여나가거나 불안감을 불러일으켜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효과적인 방법이 내 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뻔한 이런 공식을 알면서도 미국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불신입니다. 중국의 가장 든든하다 할 동맹은 러시아와 북한입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힌다면 이란과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정도가 현재 중국의 우방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방이긴 하지만 중국엔 어려운 우방입니다. 중국이 미국보다 더 두려워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중국이 원한다고 움직일 국가도 사실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공통의 적에 우방인 척 한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래도 러시아가 함께 움직여준다는 자체가 중국으로선 천군만마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이 기대할 것이 없는 나라 형편이 참담함 그 자체입니다. 이란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존심으로 버티고 있긴 하지만 이라크의 미군이 주둔한 이후부터 미국과 대항하는 전선에서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사실상 고립된 상태입니다. 과거엔 이스라엘이란 공통의 적에 이란과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어도 중동 국가들이 뭉치고 그 중심에 이란이 있었지만 최근엔 중동 국가들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과 수교해버리는 이란으로선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란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또 다른 우방이자 유사시 조건 없이 참전하는 동맹이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중국의 북한은 참 미묘한 존재입니다. 북한이 존재함으로써 육지를 통해 군사적 위협을 받지 않을 뿐더러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주목받을 때마다 중국의 중요성이 덩달아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국엔 북한이 진퇴양난입니다. 만약 북한과 미국의 군사분쟁이 일어나면 북한 영토에 미국이 폭격하거나 한미연합군이 진격해 오면 분명 조약상으론 자동참전을 해야 합니다. 6.25 때처럼 육군을 막는다 하여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과 우방이라 할 수 있는 다수 국가와 전쟁을 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은 주변 국가도 우호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남중국해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국경선 전체가 전쟁터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기에 앞서 중국을 우려해 중국과 모종의 거래를 하겠지만 중국의 북한은 안전장치이자 가장 위험한 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중국 처지에서 북한을 바라보면 중국에 흡수돼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인데 북한에선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2017년 3월 미국에서 선제 타격론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스텔스기 랩터와 폭격기가 대기하는 등 상황이 매우 급하게 돌아가자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려며 공개 석상에서 비판했습니다. 이러다 전쟁 나면 어쩌려고 그러냐며 야단친 것이죠. 그동안 숱한 지원을 해주고 사실상 먹여 살려주다시피 한 중국으로선 공개적으로 이 정도 비판한다 하여 북한이 감히 함부로 중국을 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마 정부 8년 동안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을 북한에 펴면서 유엔을 통한 강도 높은 제재를 연속으로 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을 받고 그 덕에 버티는 북한이지만 속이 매우 불편하던 북한이었습니다. 중국의 비판이 있자 우리가 늘 듣던 그런 수위의 발언을 여과 없이 중국을 향해 쏟아붓습니다. 북한은 김철이라는 개인명이긴 하지만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중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으로
북중 관계의 붉은 선, 즉 인내의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동맹을 저버리고 미국에 동조하는 중국의 대북 제재가 양국 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망동이라며 중국이 양국 관계를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평은 특히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자매지 환구시보가 잇따라 북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의 장난에 노란한 행위를 변명하고 있다고 힐난했습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양국 친선이 아무리 소중해도 목숨과 같은 핵과 맞바꾸진 않겠다며 북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과 우호 관계보다 핵을 통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 유엔 제재에 반대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대단한 존재인 척 하지 말라는 것이죠. 중국이 북한의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에 알려서 무게 좀 잡아보려 공개석상을 통해 비판한 것인데 예상치 않은 공격을 당하는 망신을 산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하는 것처럼 설전이 이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중국은 더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고 의약품과 식량을 지원하며 북한을 달랬습니다. 그 뒤론 저 비슷한 말도 중국은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살고 폐쇄적인 왕조국가라 해도 북한은 한민족이 사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그 점을 깜빡한 것이죠. 삼국이 서로에게 우호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적지만 중국과 일본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한국은 왜 자신들을 깎아내리고 깔보냐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이 오랜 기간 힘의 우위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일본 역시 임진왜란 식민 통치를 통해 자신들이 확실하게 힘의 우위를 보여주었는데 약자인 한국인이 자신들을 깔보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중국과 일본 문화는 힘의 문화입니다. 힘이 있는 자는 힘이 없는 자를 사람이 아닌 도구로 생각하는 역사를 지닌 나라입니다. 이것에서부터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정서가 다릅니다. 측은지심에 기반을 둔 인내천 사상은 이런 중국과 일본을 깔보게 하였습니다. 중국 하면 한국은 한족을 떠올립니다. 한족의 마지막 국가는 명나라이고 한족이 세운 국가와 전쟁에서 그다지 밀린 기억이 없습니다. 고조선, 고구려 발해 시절 부족국이 중국 왕조의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것도 깔보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일본이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산에 사는 강도를 산적이라 하고 바다에 사는 강도를 해적이라 하죠. 그냥 해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채로 천년을 넘게 인식해왔는데 좀 잘 살게 되고 부강해졌다 하여 달리 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잘 사는 해적들이죠. 중국의 최대 약점은 북한입니다. 중국을 굴복시키고 싶다면 미국이 북한과 종전선언하고 수교해야 합니다. 북한이 개방되고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되면 미국이 원하는 중국 포위는 자연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해진 모든 무기 개발 제재를 해제해야 합니다. 중요한 동맹이라고 말을 하면서 중국에 대항할 지원이 아닌 오히려 회방을 놓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런 제재 속에서 이만큼 군사력을 키운 것도 한강의 기적만큼 대단한 기적입니다. 인도와 일본의 경제보복을 경고한 중국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방중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방문한 미국은 한미일 안보회담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입장은 여전히 같습니다. 미중에 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 중국에 지금처럼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현재 외교가 한국엔 정답이라는 것이죠. 철저한 실리 외교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이 원하든 원치 않든 미중 간 갈등 중심에서 외교적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반중만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고 미국은 압박 부작용으로 한국이 중국으로 기우는 것을 염려해 직접 압박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과 관계가 틀어질까 가장 염려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최근 중국을 방문해 한국을 더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으로선 한국이 미중 분쟁에 관여하지 않겠다 의견만 내어도
미국으로선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한국은 파이브 아이즈라는 절대 동맹을 제외한 핵심 동맹 6개국에 속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 선도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칫 여러 국가가 따라하는 도미노 이론이 적용되어 버립니다. 미국이 중국을 진정으로 제어하고 싶다면 한반도 갈등으로 얻는 이익을 미국은 포기해야 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 전제 조건은 다 무너졌습니다. 중국과 남북한 모두 지지리도 못 살면서 원조에 의존하는 삶이어야 미국이 원하는 대로 갈등과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데 중국은 패권을 다툴 만큼 성장해버렸고 북한은 못 살지만 핵과 ICBM을 보유했고 한국은 군사 경제에서 세계 10위 내에 있습니다. 미국이 조율할 범위를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다 가지려 하겠죠. 양보를 상대가 먼저 하길 바랄 것입니다. 지구촌은 당분간 더 시끄러워질 듯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